존나 찌질해. 출소하셨어요? 나 그냥 빠꾸야. 노홍철이야, 노홍철. 세 명이 또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방구석 토크. 네. 사실 방구석 토크를 이렇게 자주 할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좀 매일같이 올려달라 이런 성화가 있기 때문에 또 구독자 수도 나름 늘고 있고 조금씩 때문에 이 방구석 토크를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말고 딴 걸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요. 네.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봤더니 아시안게임 명단이 저희 녹음 기준으로 녹화 기준으로 오전에 발표가 됐어요. 아시안게임 명단이 발표가 되고 나서 뭐 이 얘기 저 얘기가 되게 많아요. 누구는 안 뽑았냐, 누구는 왜 떨어졌냐, 왜 누구를 뽑았냐 이런 얘기 많은데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제가 잠깐 보고 왔습니다. 초록색 검색 사이트죠. 네이버. 잠깐 보고 왔어요? 네이버에서 아직도 실검 3입니다. 그 사실 우리가 이걸 얘기할 거리냐 그래서 얘기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실검 3이면 한번 좀 털고 가자. 그렇죠. 이렇게 해서 모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황의조가 되겠습니다. 네네네. 황의조 선수가 기본적으로 실검 3위까지 갈 선수는 보통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까지 올라와 있다는 거는 어쨌든 이 선수가 지금 팬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건데 네. 황의조가 뽑힌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특히 손흥민에 대한 어떤 관심과 플러스 조현우까지 들어와 버렸죠. 조현우 들어왔고. 그래서 어떤 그들의 병역 문제에 사실 군면제가 굉장히 커요. 아시안 실제 게임은. 그 아시안 게임이란 대회 자체보다 선수들의 군면제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분위기상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황의조가 사실 뭐 뭘 보여준 게 있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사실 최근에 보면 J리그에서 좋아요. 최근 경기에서 물론 이제 J리그가 아직 재개가 안 됐어요. 월드컵 끝나고. 근데 최근에 컵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하고 스탯을 보면은 리그에서도 꽤 많은 골을 넣고 있고 리그에서 7골 또 컵 대회에서 5골이면 총 12골이면 전반기 12골이면 괜찮잖아. 괜찮은 굉장히 거죠. 준수한 네. 성적이죠. 사실 황의조가 성남에 있었을 때도 슈틸리케 감독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슈틸리케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표급의 선수는 맞다라는 그렇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김학범 감독과 성남에서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추면서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감독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그런 게 크죠. 성남 또 지연. 그러니까 지연이다, 뭐 학연이다, 뭐 학연은 뭐 말도 뭐 그렇게 뽑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난 이해가 안 되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 때문에 지금 제일 크게 막 이제 파이어가 좀 됐던 게 성남 시의원이 뭐 그거 완전히 지연이고 학연이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올렸어요. 아니 뭐 그 사람 뭐 알아요? 아니 뭐 그리고 또 이해 안 되는 게 그 성남 시의원이면은 오히려 성남 출신의 황의조, 성남 출신의 김학범 이런 걸 또 좋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네네. 이분이 이렇게 쭉 봤어. 보니까 황의조에 대한 논란이 있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뽑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리고 전반적인 느낌은 뽑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들이 생각보다 많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이쪽을 탄 건데 제가 보기에는 김학범 감독과 황의조에 대한 인연도 몰랐고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몰랐어. 황의조가 성남 중에 성남인이라는 것도 몰랐고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찌른 것 같아. 야, 황의조가 알았다면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이적하면서 성남에 준 이종료가 얼마인데. 그래. 예를 들어서 이전에 우리가 월드컵 대표 때 제가 욕을 많이 먹었던 이유 이승우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요지로 나갔다가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뭐 그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태용 감독이 20세기 월드컵 할 때 이승우 선수 써봤잖아. 알잖아. 잘 그러니까 알고 뭘 있다. 잘하고 뭐가 저기 하는지 다 알아. 그래서 장점이 더 생길 거다, 시너지 효과가 더 생길 거다라고 얘기했잖아. 네. 그럼 이것도 똑같은 경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잣대로 들이댄다면 전 세계 축구는 모든 축구가 지연 축구예요. 모든 감독들이 자기가 써봤던 선수들을 데리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렇지. 바르셀로나에서 조련해봤던 티아고 알칸타라를 8분 그대로 바이언으로 가면서 데려간 적이 있었고. 물론 그게 실패로 돌아갈 때도 있어요. 있죠. 그런데 일단은 내가 이 선수의 장점을 아니까 와봤는데 얘 데려오면 잘하겠다라는 생각 아래 데려가는 게 아주 상식적이고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어나는 게 축구인데 그걸 가지고 지연이라 그러는 건 맨시티에서 펩도 솔직히 말해서 말은 데리고 오고 싶어서 근데 못 데리고 오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지 메시 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바르셀로나 출신 바이언 출신 얘기가 나오고 지금 아스날의 에메리 감독이 왔잖아요. 은존지 바네가 얘기가 나와. 세비야에서 써봤던 애들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이거 너무 일반적인 거야. 얘기를 너무 맞아. 머리 스타일이랑 이러니까 얘기를 더 못하게 되는 것 같아. 아니, 이게 축구가 아니라 뭐 사회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뭐 어디를 끌어갔다 좀 뭐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럼 이제 낙하산 같잖아. 낙하산 같은데 이거는 축구입니다. 축구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고 축구에 대해서 한 시즌만 봤더라면 이게 되게 비일비재하고 감독이 데려가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는 발언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 논란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뽑아가서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의리축구 이런 거가 이제 고대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월드컵 때 있었지. 많았죠. 오히려 그때는 약간 이해가 돼. 왜냐하면 박주기 아예 못 뛰었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래. 이제 홍명보 감독은 이젠 올림픽 때 성공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때의 기억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박주영 선수- 그 의미로 데려간 거란 그렇지, 말이야. 그렇지. 근데 그때는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만한 뭔가 좀 건덕지가 있었어요. 박주영이 못 뛰었었고 결과적으로 성적도 안 좋았었고. 근데 이번에 황의조가 뛰고 있고 그다음에 둘의 인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는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떤 선수에 대한 개인 선호도 때문에 뭐 이거 홍명보 감독은 사실 축구계에서 주류 중에 주류잖아요. 네네네. 핵심인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고대 라인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김학범 감독은 이런 이야기를 듣기에는 지금 자기 코가 석자 아닌가요? 석자, 석자 5자, 6자, 7자, 8자 다 됩니다. 8자까지 네, 진짜 네, 십자, 네. 진짜. 그러니까 김학범 감독이 성남에서 코치로 시작을 하면서 성남의 감독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성공시대를 연 건 맞아요. 그러나 이제 성남의 지원이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같이 쪼그라든 사람이에요. 네. 김학범 감독이. 찌가 되게 작아졌죠. 작아졌지. 그러면서 야인 생활을 많이 하고. 야인 생활을 하고 강원 감독하고 광주 감독하고. 근데 그 당시 강원 상태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잔류시키기 위해서 겨우겨우 소방서로 들어가고 그래. 그랬던 감독이었어요. 그때 당시 성대모사도 있었잖아요. 뭐죠? 지금 이렇게 어렵게 뛰는 선수들한테 뭐라 그러면 안 된다고. 저 성남에 있을 때는 애들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돼? 그때는 이제 돈을 많이 벌 성남이었어. 강원 애들 쪼그라들어. 안 돼. 잘한다 애들. 그래.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어려움을 다 겪은 그런 타입이란 말이야. 맞아요. 주류의 사람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지금도 그 감독이 이제 50살 정도 이제 50대 중반 정도 감독인데 중후반, 네. 중후반 감독인데 그러니까 사실 외모보단 좀 젊어요. 그렇죠. 후반, 앞으로의 축구 감독 지도자 인생을 성공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강원 가고 광주 감독했다는 게 그렇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좀 더 본인의 축구를 발산하기 위해서 좋은 클럽, 큰 클럽에 좀 더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아시안 게임이 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 2막이야. 여기서 뭔가 터뜨려야 자기 입장에서 뭔가 치적을 만들어내야 한 번 더 튀겨나갈 수 있단 말이야. 여기서만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강원 광주도 없습니다. 어렵죠. 진짜 그 정도예요. 학범슨 입장에서 네. 팬들 사이에서는 뭐 학범슨이다, 김학범 감독 잘한다, 뭐 조금 실패했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감독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 업계 분위기는 근데 김학범 감독 조금 이제는 그래. 좀 이제 가지 않았어. 오히려 학연지연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감독이 제일 멀리 있는 사람이야. 비줄이야. 로보캅 헬멧 벗었을 때 머피랑 비슷해요. 그래. 나중에 로보캅 많이 총 맞으면 치킨 먹고 싶으세요? 이거는 지금 말을 못 하고 있지만 네네네. 이번에 잘 되면 뭐 올림픽도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면 이 사람이 성남이 좀 뭐 하락세일 때 와서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 커리어가 낮은 구단으로 간 거예요. 시민 구단. 근데 기업 제대로 된 번지르한 기업 구단에 못 가봤잖아. 맡은 적이 없어. 네. 그러니까 본인이 누구를 배려한답시고 뭐 누구를 데려간답시고 뭔가를 그럴 짬도 아니고 짬이 아니다. 그럴 상황이 아니야. 그런 입장이 아니야 전혀.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만약에 메달 못 따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달 못 따잖아. 향후 5년간 못 봅니다. 어렵다고 봐요. 최소. 정말 어려워. 네네. 그럼 이제 캐리그 2 좀 더 어려운 곳에서 보게 될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인터뷰에서 내가 다 책임질 거다 이 선발에 대해서는 얘기한 게 이게 잘못되면 본인이 엄청 잘못된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 손흥민이 걸려있잖아요. 그렇지. 이거는 정말 엄청난 문제야. 이게 굉장히 손흥민 한 명에 집중되는 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관심도는 그 사실이니까 현 상황이. 이게 진짜 야,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겠다. 와 감독 하나 잘못 선임해서 손흥민 군대 가네. 그래. 손흥민 만약에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학범선한테 손가락질을 할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그게 몰랐겠냐고. 김학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부담되는 그렇지만 자리야. 본인이 이런 사실 23세 팀이면 되게 큰 팀이에요. 그럼요. 그 전에 맡았던 팀보다 훨씬 중요한 팀이잖아. A대표팀 직전 아니야. 네, 그래서 여기 와서 하겠다고 지원한 것도 사실 그런 리스크를 안고 온 그치. 건데 내 포부. 그 상황에서 본인이 뭐 누구를 배려한다, 인맥 뭐 이렇게 뽑을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황의조를 뽑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밝힌 거에 따르면 손흥민, 황희찬, 이승우의 소집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명확하지 않다. 해외파기 때문에 예전에도 사례가 있어요. 해외파들은 늦게 합류합니다. 뭐 조별리그 끝에 합류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공격수가 나상호밖에 없다. 그럼 나상호 하나로 조별리그를 다 치를 수도 있는데 어린 선수. 근데 물론 셋 다 올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안 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와일드 카드를 어쩔 수 없이
공격수로 썼고 그 공격수는 뭐 해외에 있는 선수가 아니라 차출이 바로 가능하고 협조가 가능한 그렇지. 황의조 그리고 마침 활약도 좋은 최근에 괜찮고 그리고 마침 군면제도 안 된 뭐 이런 황의조의 조건을 다 받아들여서 한 거지 나는 뭐 지연 이런 거 없다라고 없다? 본인이 먼저 인터뷰에서 치고 나갔죠. 네네. 근데 그것도 사실 이례적이긴 해요. 먼저 질문을 기다린 게 아니라 먼저 딱 그 지연이란 단어는 되게 자극적일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치고 나가면서 이 상황을 뭐 어떻게 보면 먼저 선 타개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그게 황의조의 활약을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그렇죠. 와서 못해요. 그러면 책임지는 거야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데려온 선수가 못한다. 그럼 둘 다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때 평가하면 되는 그것도 거고. 못할 수도 있어. 근데 대신에 메달 갖고 와야 됩니다.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뭐 황의조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메달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런 게 있죠. 자 그러면 뭐 간단하게 요거를 살짝 정리를 해보고 추가적으로 얘기 하나만 더 해보죠. 정리를 해보면 자 황의조 최근 활약 괜찮다. 그다음에 황의조를 뽑을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공격수들의 상황 때문에 바로 차출이 가능한 선수를 뽑았다. 김학범, 지연, 학연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 자기 코가 석자다. 로보캅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그리고 시의원 그분 좀 모르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소리다. 네, 이거 좀 알고 진짜. 이분보다 뭐냐. 훨씬 더 성남에 더 연관 관계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네. 학연전 얘기된 거 이거는 잘못된 얘기다. 네네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얘기만 하나 좀 덧붙여 보죠. 많은 분들이 사실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이번 대회 이강인에 대한 활약을 기대하셔서 차출을 기대한 분들이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쉽긴 해요. 저도 한 봤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월반을 네. 해서. 근데 결국엔 차출이 안 됐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강인 선수에 대해 직접 본인도 밝혔고 좀 이유가 나왔죠. 그러니까 김학범 감독은 뽑을 생각을 하고 있었죠. 왜냐면 뽑겠다는 건 아니고 전지훈련 6월 말레이시아 전지훈련을 갈 때 이강인을 좀 합류했으면 좋겠다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발렌시아 쪽에서 너무 이제 어린 선수다. 이건 좀 무리다 해서 안 보냈습니다. 차출을 거부를 했고 김학범 감독은 내가 훈련장에서 보고 싶었고 지도를 하고 싶었는데 막상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4-5살 많은 형들과 뛰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사실 모르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이 있었고 이번에는 안 뽑혔다라고 했고 뭐 사실 그러고도 이강인 왜 안 뽑았냐 계속 말이 나오니까 뭐 이번에는 이강인 선수가 직접 인스타그램에 맞다. 발렌시아가 훈련 그 소집에 거부한 건 맞고 나도 아쉽지만 그래도 금메달을 바라고 좀 열심히 화이팅해서 잘 되길 바란다. 괜찮다 나. 이렇게 또 남겼습니다. 글을. 저도 이강인 선수의 개인적인 팬으로서 저 못 봤으면 좀 아쉽긴 해요. 아쉽긴 봤으면 하죠. 괜찮았을 것 같고. 네. 그리고 흥행도 더 잘 됐을 것 같고.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했다면 어린 나이에 만약에 군면제도 되고 그러면 더 사실 뻗어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발판이 됐을 텐데 근데 사실 나이가 워낙 어려서 기회가 앞으로 많을 테니까요. 네. 뭐 개인적으로 와서도 뭐 주저는 모르겠지만 로테이션 안에는 있을 것 같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했는데 뭐 아직도 기회가 많으니까 또 본인도 그걸 수긍하고 앞으로 또 준비를 잘 할 테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는 기대를 가지고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방구석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죠. 네. 가장 빠르게 여러분을 찾아가는 축구 이야기입니다. 방구석 토크. 처음으로 만들어봤다 이거.